나마스카 다다 지바묵다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이런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의 변화는 단순한 어떤 질병과 사회 경제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정말 인류 역사상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추동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크게 봐서 이제 이런 것은 프라우트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프라우트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프라우트 사회 이론이 현재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며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 펼쳐질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러한 것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프라우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영성에 기반을 둔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인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대표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와 이제 사회주의였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가 뭔가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의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현재 지구상에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몇몇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 나라들이 어떠한 면에서 사회주의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제로 깊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꽤 많지가 않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반면에 요즘에는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안 맞아 들어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오기 전부터 이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잘 이제 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경제 활동들이 거의 하기 어렵게 됐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뭘 사고, 음식을 사고, 빵을 사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숍에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한 일상생활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일원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고,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 시스템인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죠. 우리가 사실 어려서만 하더라도 삼성과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한국의 전자회사를 선두로 하는 이러한 그룹들이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라고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소니 카메라라든가 소니 워크맨이라는 많이 듣는 오디오 기기들이 있었지만은, 삼성에서 나오는 그런 오디오 기기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이런 회사들을 능가하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신기한 게요, 매장에,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 전자 매장에 소니 스마트폰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미 삼성이 가장 선두에 서 있고, 중국의 화웨이, 미국의 이제 애플, 아이폰,
이런 것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이미 메이커들이 돼 있어요. 놀라운 변화거든요. 불과 한 20-3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변화들이에요. 뭐 자동차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불과 20-3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앞으로 20-30년 사이에도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도대체 그 변화는 어떠한 양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는 변화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비대면 사회라는 거. 이제 대면 접촉을 잘 안 하잖아요. 자, 아마도 뭐 이제 이미 그 백신이 나왔고 올해 안에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 이제 코로나를 이제 극복해 나가긴 하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더 이렇게 꽁꽁 묶인 채로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미 대기업들에서는 그 큰 건물들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직원들 보고 이제 아예 오지 마라. 그 꽉 차던 사무실에 사람들이 거의 근무를 안 하고 다들 집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무실에 안 모여도, 그 거대한 건물에 사람들이 안 모여도 일은 다 진행이 돼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이 됐고 빨리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오히려 대기업은 이익이 된 면이 많았어요. 그 최근에 뭐 통계라든가 언론에 그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용을 한 30% 정도를 줄이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기업은 왜 하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합니다. 돈을 벌려면 뭐 굳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는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거죠. 예. 하다못해 뭐 동네 구멍가게를 열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남는 거죠. 동네 슈퍼, 카페, 수많은 유흥업소들 그런 식으로 다 그 수익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들어가던 비용의 30%가 줄어버리면은 700만 원만 들어가도 자신의 조직이 유지될 수가 있다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 만큼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대기업의 비용은 어마어마하겠죠.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가서 그 그룹이 돌아가던 시스템을 700억만 들일 수 있다면 300억이 그냥 이익이 남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경영 이론들은 많았죠. 이제 굳이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집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해 보기 전에는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 상황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회를 바꾸거나 자신의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절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정말 죽을 만큼 괴롭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다고 명상을 하고 명상을 가진 사람이지만, 뭐 명상 좋죠. 뭐 명상 대부분 다 명상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사람은 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뭐 따로 얘기하더라도 명상이라는 행위 자체, 고요하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거는 같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말로는 쉽게 하는데 실제로 잘 하게 되질 않아요. 단 1분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명상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주의 보세요. 평생에 한두 번은 해봤을 수 있죠. 어디 뭐 캠프를 가거나 하다못해 어디 요가 센터를 가거나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눈을 감고 자 명상할 시간입니다. 자 교실 안에 스피커에서 그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명상의 시간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그냥 자버리죠.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뭐 부드러운 음악 들으면서 자는 거를 명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그러한 사소한 변화도 거의 평생에 걸쳐서 체험해보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거대한 기업이 전 직원을 이제 출근하지 마세요. 집에서 근무하세요. 성과만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메일로 성과만 주고받고 회의는 다 줌으로 하죠. 저도 뭐 줌으로도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다 줌으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물론 만나서 하는 인간적인 교류들은 이것은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이전에 이러한 그 재택근무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왜 현실화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만나서 그 잠깐 5분 10분 커피 하나 홀짝홀짝 하면서 직원들과 동료들과 나눴던 그 달콤하고 좋았던 그 시간들, 인간적인 교류들, 그때는 정말 당연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김 과장 왜 저래, 김 대리 왜 저래, 서로 짜증내고 뒷담화하고 욕하던 그 시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감히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굳이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우리 회사는 이익이 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이 돼버리니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이론이 현실화되고 해보니까 비용이 줄어들더라. 그 동네 슈퍼마켓에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몇천억 몇조를 그냥 줄일 수가 있더라. 그러면은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이러한 그 비대면 사회로의 흐름은 뒤바뀔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직원들 만나서 인간적인 교류하고 커피 마시면서 얼굴 보고 서로 따뜻하게 근무하세요라고 하면서 비용을 더 지출할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작은 기업들은 여전히 만나서 팀워크를 구성하고 직접 만나서 팀워크를 짜야 되는 일들도 아직 많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세상을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적응하는 조직들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것이 훨씬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고 미래의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교육, 의료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의료도 보세요. 그 화상진료라고 하나요?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극도로 반대했죠. 뭐 의료인들의 그것이 이기적인 뭐 단체 행동이든 뭐든 뭐 굳이 그거를 제가 따지진 않겠지만 여태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IT가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도 화상진료는 불법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허용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상진료 잘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많은 핑계 중에 하나였죠. 위험하다, 안 좋다. 솔직히 말하면 그걸로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의사와 교류를 할 수 있고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의사들도 해보니까 편리하다. 왜 그렇게 막았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죠. 새로운 우리가 보통 4차 산업사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회의 거대한 장벽이 됐던 거예요. 의료, 교육, 기업 모든 면에서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깨지려면 몇백 년은 걸렸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몇십 년은 걸렸겠죠. 화상진료 하나만 허용하는데도 수십 년간 논쟁을 하고 물론 우리 사회가 비교적 좀 폐쇄적이긴 하죠. 서구 사회에 비해서
자유롭게 역동적인 그런 거는 좀 덜하긴 한데 물론 우리 사회의 장점도 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방역하는 거 이제 정부에서 하자 그럼 싹 해버리고 유럽에서는 다 놀라거든요. 어떻게 저러지? 전 국민이 어떻게 마스크를 갑자기 다 쓰고 어떻게 전 국민이 이렇게 다 위치 추적을 다 허용을 하고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정부가 추적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독재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독재라고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아시아 사회에서는 국가나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수가 우리는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루에 1000명씩 환자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하루에 10,000명 나오는 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인구가 비슷한 규모로 봐도 거의 우리가 10배 이상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약간 통제되더라도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된다는 그러한 그 가치관과 이제 그 문화의 차이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 사회가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도 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기업 활동, 교육, 의료 모든 면에서 급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팩트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코로나가 끝나도 이 흐름은 이미 바뀌기에는 너무 나갔다. 나가도 너무 나갔다. 왜? 이게 훨씬 이익이 되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 영적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이익은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물질적인 변화가 영적인 변화와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변화가 결국 영적인 도약과 다 연관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 오늘은 이제 제가 그 프라우트 채널에 처음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지금 제가 있는 센터에서 이게 찍고 있는데, 아직은 장비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계속 동영상을 만들면서, 장비나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좀 보강될 수 있는 대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좀 충원이 돼서 더 좋은 화면. 세상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됐고, 특히 이런 물질 사회적인 변화가 영적인 도약과 영적인 변화, 인류의 영적 도약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책무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마스카르.